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지역 곳곳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지역 선별진료소를 알려드립니다. 지하상가 임차권의 매매와 재임대를 금지한 인천시 조례안이 재임대 사업자들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면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매점 매석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가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국내에선 첫 사례였는데 이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1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 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네.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10월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2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화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이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하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꺼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전국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이나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지역 선별진료소 상황 알려드립니다. 먼저 인천 부평 지역의 선별진료소입니다. 부평 지역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부평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계양구로 가볼까요? 계양구에는 총 3곳이 있는데요.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계양구 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 보겠습니다. 부천에 한 곳이 있는데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있고요. 김포로 가보죠. 김포 지역에는 김포 우리병원, 뉴고려병원, 김포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선별진료소 상황 보셨습니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 후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2019 nCoV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권고했습니다.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새로운 질환을 명명할 때 WHO 내 모범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시의 행정 전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애매해요. 지금 네, 이제 신종 네, 코로나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네, 때문에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계신데 오늘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 첫 번째 확진자가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현재 상태 어떤가요? 네, 지난 19일이죠. 우리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 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중국인 환자를 유증상자로 분류를 하고 또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동으로 긴급 이송을 했고요.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1월 23일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확진 환자가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돼서 인천 지역사회 내에 노출은 전혀 없었고요. 또 현재 확진 환자도 폐렴 소견이 있어서 격리 중에 있지만 좀 안정을 취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좀 많이 위독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니라고 예, 말할까요? 예. 어제 제가 우리 인천의료원 원장과 통화를 한 결과 네. 지금 열도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네. 처음에 폐렴 증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침 등의 증상은 있지만 지금 이제 안정세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다행스러운 말인 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어쨌든 특히 공항과 이제 항만을 품고 있기 네네, 때문에 한국의 그렇습니다. 관문이잖아요. 네네.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긴장의 어떤 강도가 더 높을 네네네, 것 같은데 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현재 구성하셨잖아요. 네네, 네. 인천시 현재 지금 그 대응 상황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이제 지역 사회보다 우리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실까봐 1월 28일 우리 지대본을 가동한 이후에 곧바로 네. 29일 날 인천시장 주재로 경찰청 또 국립인천검역소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6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이 감염병 위기를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 카메라를 통한 발열 검사와 네. 또 건강 상태 질문지를 확인하고 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유상자의 분류에 좀 최선을 철저를 기하기로 했고요. 또 감염병의 잠복기로 인해서 그 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우리 내 외국인의 해외 여행 이력 정보도 우리 일선 의료기관과 공유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의심 환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리 외국인의 소재 파악 등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인천에도 말씀 네. 주셨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네네. 그리고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어떤 기침, 고열 등 이런 어떤 증상을 보이는 네네.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지금 어떻게 취해지고 네네. 있나요? 일단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우선 확진자와 접촉을 한 네. 사람의 소재지를 좀 확인을 하고 네. 또 밀접이라든가 일상으로 이제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증상이 어떤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능동 감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보건 인력을 저희가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네. 또 체온계와 마스크도 이미 좀 배포를 했습니다. 또 지금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전화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의심 증상이 발생한 시에는 바로 역학조사반이 출동을 해서 조사 후에 격리시설로 이송을 하고 또 검사를 지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다녀온 그런 분들이 이제 신고에 의해서 일단 의사 환자와 또 이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 이분들도 우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동에 지금 입원을 해서 진단 검사를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릴게요.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네. 여러 차례 우리 방송과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네.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이제 여러 이제 확실한 이제 증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37.5도 이상의 발열과 또 호흡기 증상, 또 인후염 이런 등의 등등의 어떤 그 의심 증상을, 증상이 네. 나타날 때 너무 이제 두려워하셔서 바로 병원을 가신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만약에 확진자로 판정이 됐을 때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확산될 우려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려가 네. 됩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의료기관 방문은 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하셔서 일단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좀 네, 막으시는 막을 수 데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관할 보건소와 또 이제 그 선별 의료소에 대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개인들의 위생 상태입니다. 이제 네네.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과도하게 너무 불안해 하셔서 네. 거기에 좀 심리적으로 동요되시지 마시고 일단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와 또 이제 기침 예절 등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쥐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 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병 관련 낯선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생소하거나 헷갈릴 만한 용어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진 여부, 격리 장소, 감염 경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 환자와 확진 환자의 구분부터 볼까요? 확진 환자는 말 그대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를 말하고 의사 환자는 대체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뜻하는데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열이 37.5도 이상 나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의사 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2주 안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 환자로 분류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당시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이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예로 든 접촉자에는 확진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류하는 용어에는 능동감시 대상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말도 있죠. 능동감시 대상자는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지만 현재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느 지역이든 중국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대상 분류에 따라서 격리나 모니터링 방법도 달라집니다.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의 차이는 뭘까요? 시설 격리는 특정 공간에 환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격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 우한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환자가 집에서 알아서 외부 접촉을 멀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상자들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체온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비말인지 공기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불안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고 대부분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말은 사전적으로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즉 비말 감염은 환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재채기나 기침으로 튀어서 감염되는 걸 말하고, 공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N차 감염과 무증상 감염입니다. N차 감염의 N에는 2, 3, 4 등의 상수가 들어가겠죠. 1차 감염은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감염, 2차 감염은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된 경우, 3차 감염은 2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으로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메르스 당시에 2차 감염자 발생 뒤에 3차 감염자도 빠르게 생겨나서 현재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30일 중국 우한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 확진자 3명 중 2명이 현재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럴수록 스스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이러한 관련 용어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 입찰받은 점포에 매매와 재임대가 가능해 위법한 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기존 상인들의 반발에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제의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상인들과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인천시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갑점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드디어 지역 지하상가를 둘러싼 갈등을 일단락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점포 사용자의 공개 입찰과 기존 조례에서 인정했던 지하상가 임차권의 매매와 재임대 금지, 기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던 상인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재임대받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2년 동안 조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인 위탁 계약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그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 연합회는 5년 이상 자녀 계약 기간이 남은 상인들의 경우에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보장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대 등 불법을 허용했던 기존 조례,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인천시는 합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현재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보도 자료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 휴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 통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한미군은 또 우리 정부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자금이 곧 소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알려지면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우리나라 근로자는 총 9천여 명,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에 절반 이상 인력이 있고 동두천 미군기지에도 8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가장들이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직원들의 피해가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저희가 아쉬우면 또 주변에다가도 또 뭐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를 또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새해 접어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현재보다 5배 많은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유효 기간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우리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역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 카드란 분석이 있는 반면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31일 오전 11시 24분쯤 양주시 광정면 가남리의 한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2명, 부상자 8명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스팀 보일러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 보일러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를 작동 중에 있었는데 현재 스팀 보일러가 많이 망가진 걸로 봐서 이게 폭발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거고 건물이 붕괴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기부 문화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 목표인 100도를 넘어 110도를 달성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0일 부평역 광장에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는데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인천 시민들의 이웃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이 110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84억 6,600만 원,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캠페인 시작 당시만 해도 올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기부 포비아의 영향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도 인천 시민들의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에게 그동안의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투명성 있게 나눠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엔 다양한 나눔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착한 가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선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으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나눔 리더 20명, 아너소사이어티 4명도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기업들의 통큰 기부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스카이72, BH, 포스코건설 등 63개 기업이 기부한 금액은 48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연말에 나눔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 또 지역민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천시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목표로 출범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서도 110도란 기록을 달성하면서 인천이 나눔 문화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김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어린이집 91곳과 우리 아이 행복돌봄센터 1, 2호점에 손소독제 6개와 아동용 마스크 120개, 어른용 마스크 40개를 배부했습니다. 이어 김포시는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집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추가로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포근한 날씨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6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부터는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이례적인 2월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토요일 전국 날씨 보시죠.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요일 수도권과 영서, 충청, 호남, 경북, 제주 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야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